자, 오늘은 블렌더가 아니라 시네마 4D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디포머랑 뭐 클로너 그리고 리지드 바디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시네마 4D 속성과 시뮬레이션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이제 저희 친구들이 블렌더에 많이 익숙해졌는데 시네마 4D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를 알아보고 뭐 머티리얼 탭에서 이제 질감도 좀 넣어보고 디포머랑 그리고 뭐 다른 시뮬레이션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작업화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제가 진행을 했고요. 새로운 예제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화면이 뜰 거고요. 기본적으로 시나포디는 아마 열면 이런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화면이. 그럼 여기를 누르면은 메쉬에 대한 기본 프리셋들이 적용이 이제 될 거고요. 뭐 큐브라든지 이거는 이제 폴리곤 데이터들이고 얘는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커브예요. 커브에 대한 것, 그 넙스 커브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고요. 여기는 기본 커브들 제공되어 있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메타볼이라든지 시뮬레이션과 뭐 익스트루드 커브에 적용할 수 있는 입체를 뽑아낼 수 있는 기능들과 이제 이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디포머인데 이 디포머들이 이렇게 이 안에 다 살아 있어요. 디포머 말 그대로 형태를 변형하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요런 이제 메쉬가 있으면은 이 메쉬에 자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블렌더는 노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반면에 시네아포디는 엄격한 하이어라키 구조랑 그리고 태그들로 많이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네아포디가 전혀 노드를 사용하지 않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더 인터페이스가 하이어라키 뭐 그룹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인터페이스들은 이건 버텍스, 이건 엣지, 이건 페이스, 이건 오브젝트 자체에 대한 셀렉션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고요. 이제 여기 있는 거는 회전 축을 변경할 때 이걸 키면은 회전 축을 A6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렌더 아이콘이고 지금 나오는 화면은 렌더 뷰를 보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렌더 그 브라우저를 연결해서 씬들을 프레임들을 그 렌더를 외부에서 하는 거고 이제 이쪽을 보면은 이게 렌더 세팅에 대한 창이에요. 그래서 아웃풋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1920, 1080으로 놓고 프레임 레이트도 24로 놓는데 이건 이제 렌더했을 때 프레임 레이트잖아요. 프로젝트에 가셔서도 우리가 프레임 레이트를 바꿔줘야 돼요. 24로. 두 번 프레임 레이트를 이렇게 바꿔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 요 씬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을 만들도록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제 버튼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버튼은 제가 이렇게 넙스 커브를 이용해서 위스랑 하이트를 조절한 다음에 라운딩을 켜주세요. 라운딩 켜주고 이렇게 동그랗게 변형을 해줄 거예요. 시넬4D는 이제 센티미터 베이스로 단위를 표시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익스트루드를 시켜주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익스트루드 눌러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위에 있고 밑에 있는 메쉬난 커브들이 하위에 연결이 돼요. 금방 버튼처럼 익스트루드가 됐죠? 익스트루드를 시킨 다음에 이 익스트루드 탭에 보이시죠? 위아래로 잡혀 있는 거 자식이고 부모예요. 캡에 가셔서 베벨 사이즈를 좀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주로 단축키 NB를 눌러서 이렇게 제가 와이어프레임을 다 쉐이드 안에 넣을 수 있게끔 보는 편이거든요. 키캐스트를 켜줄게요. NB를 넣으면 이렇게 되고 NA를 부르게 되면은 이렇게 쉐이딩이 사라지게 돼요. 이 쉐이딩에 대한 거는 디스플레이에 여기 다 단축키로 나와 있고 디스플레이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저는 일단은 NB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두께가 조금 두꺼운 것 같으니까 익스트루드에 가서 사이즈 오프셋을 살짝 줄여줄게요. 버튼처럼. 자, 이렇게 금방 버튼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실린더를 만들어서, 자, 우리가 시네포니는 ERT, E가 무브 툴이고 R이 로테이션, T가 스케일 툴이에요. 보통 QWER을 많이 쓰거든요. 마야다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블렌더는 S 쓰고 뭐 G 쓰고 그리고 로테이션은 뭐 E 쓰고 그렇게 하시는데 시네마포니는 ERT예요. ERT. 그래서 R을 눌러서 우리가 로테이션을 Shift 누르면은 5도씩 스냅이 되니까 90도로 놓아주시고 마찬가지로 얘도 너무 지금 스케일을 내가 이 상태로 줄이려고 하면은 비율이 유지된 채로 줄여져요. 그래서 지금 얘는 에디블한 상태가 아니에요. 에디션 모드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코디네이트 가서 마이너스 90도로 바꿔주시고요. 오브젝트로 가서 하이트를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2를 눌려서 앞으로 당겨줄게요. 마찬가지로 옆으로 가고 시네포디에서 이걸 C를 누르지 않았다면은 베벨을 이 상태에서 캡을 넣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만들었는데 각진 부분이 거슬려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서브디비전이거든요. 서브디비전을 꺼내서 위에 놓고 얘를 밑으로 연결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단계는 1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넣어줬습니다. 실린더를 크기를 조금 줄여줄게요, 저희가.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버튼은 저희가 완성을 했어요. 굉장히 금방.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렇게 꽈배기처럼 생긴 큐브를 만들어 줄 건데 길쭉한 이 핸들들을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비율대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꽈배기를 꼴 때 우리가 트위스트를 쓰는데 여기 서브디비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트위스트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그멘트를 조금 늘려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보라색 계열들은 이 메쉬의 하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쉬프트를 누르고 메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트위스트를 클릭하면 바로 하위로 들어가고 이 디포머 핸들조차 케이지조차 여기에 딱 맞게 설정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이제 옮겨주면은 트위스트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이라키로 연결이 되죠. 트위스트만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위스트에 우리가 키를 주면은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겠죠?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금방 두 번째 오브젝트까지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쯤에서 저희가 세이브를 해볼까요? 두 번째 메쉬까지 만들고 이제 저희가 클로너를 이용해서 이 원통형을 만들 거예요. 기본 토루스를 꺼내서 링을 좀 줄여주시고 파이프 레디우스를 좀 가늘게 수정을 보신 다음에
자, 클로너를 정말 C4D에서는 되게 잘 만든 기능 같아요. 클로너를 넣어주시고, 토러스를 여기다 연결시켜 주시면 기본적으로 그리드 클로너가 가능한데, 그리드 클로너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쓸 거는 이제 레이디얼이에요. 레이디얼은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걸 레이디얼 클로너 모드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0으로 두시고, 플레이의 축을 바꿔주시면 ZY로, 뭐 요렇게 모션 그래픽 하면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모양들. 이런 모양을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앵글도 얼마든지 오프셋을 바꿀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런 모션 그래픽에 특화된 지오메트리 만드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서 시네마포디가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유용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모 익스트루더를 이제 시네마포디에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들을 우리가 모그라프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모 익스트루더를 이용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큐브를 가져와서 큐브를 각각 20cm로 줄여줄게요. 요만한 큐브가 나올 건데 이제 여기에 Shift C를 누르면 우리가 검색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기능을 검색을 해도 되고요. 이제 아니면은 모그래프의 디포머를 가서 모 익스트루드를 클릭한 다음에 얘도 어쨌든 디포머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큐브 밑으로 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하나만 연결을 한다든지 익스트루전 스텝을 약간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모양을. 트랜스포 탭에 가서 돌리거나 Z의 스케일을 바꿀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플러스 아이콘처럼 사이즈들을 변형할 수 있고요. 저는 그냥 다 1로 놓을게요. 다른 애를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큰 베이스를 만들었고 좀 작은 것 같으니까 T를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 안쪽에서 바깥쪽을 드래그를 하시면 스케일이 커집니다. 하나 빠졌죠, 저희가. 스피어를 이용해서 스피어도 스케일을 좀 줄여주시고 2를 눌러서 좀 앞으로 뺀 다음에 잘 보이게.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C를 누르면요. 이게 스피어가 C를 누르면 여기 점선면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삼각형의 에디블한 형태로 나눠요. 이제 이때 우리가 만약에 버텍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 에딧 모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우리가 지금 그 기능을 쓰지 않을 거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스피어로. 스피어를 만든 다음에 역시 또 클로너를 스피어 안에 넣어줄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클로너에 층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클로너를 선택하고 그리드에서 Y축으로 두 층을 더 쌓아주고 여기는 사이즈를 좀 줄일 거예요. 80, 80, 80으로 갈까요? 우리가 블렌더에서 솔직히 어레이 기능을 저는 시나모드를 먼저 썼기 때문에 클로너에 익숙해져서 블렌더의 어레이 기능이 조금 직관적이지 못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그리드가 있는데 블렌더에서는 그 어레이를 몇 번을 반복해야
이제 그리드 어레이처럼 만들 수가 있잖아요. 혹은 그 이상의 기능을 하려면은 지오메트리 노드를 들어갔어야 됐고, 물론 노드를 쓰는 게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시나리오포드의 이런 이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적응이 안 됐던 건 사실이에요. 자, 또 하나 시나리오포드의 장점은 뭐냐면은 제가 이 클로너 이펙터 탭이 있어요. 이제 모그래프의 이제 이펙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텝을 써볼게요. 그럼 여기에 클로너에 이펙터 스텝이 들어가 있고 스텝이 100% 먹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스케일을 좀 줄이잖아요. 그럼 요 앞으로 갈수록 스텝이 작아지는 게 단계별로 작아지고 커지기가 가능해요. 일단 작아지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영역을 작아지는 영역을 거의 가시화해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이 필드 탭이에요. 필드를 가져서 리니어를 하나 넣어주시고 리니어를 왔다 갔다 이제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스케일 스텝에 영향이 가는 것이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스텝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클로너를 또 선택하고 모그래프 이펙터에 가서 이번에는 랜덤 값을 좀 줄게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이 클론의 형태로 이렇게 훅 떨어질 건데 클론의 형태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랜덤 값이 있어서 스케일도 그렇고 유니폼을 눌러준 다음에 좀 랜덤한 공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설정을 할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바닥이 없죠? 바닥은 저희가 플레인을 꺼내고 키를 눌러서 스케일을 키운 다음에 내려주시고요. 얘를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C를 누를 거예요. 자, 그리고 엣지 모드로 간 다음에 엣지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루프가 선택이 돼요. MT가 단축키예요. 익스트루드에. 그래서 이렇게 위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고 90도로 이 경사면은 또 더블 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 베벨 가셔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하면 베벨이 들어가고 베벨 창에 सब디비전을 늘려주면은 동그랗게 반사판이 완성이 되겠죠. 다시 오브젝트 뷰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촬영용 반사판이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가 우리 오브젝트들이 떨어질 바닥이에요. 바닥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플레인 가서 우리가 블랙 태그 가서 이거를 콜라이더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너무 많아지니까 하이라키 창이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랜덤 이펙터, 스텝 이펙터, 클로너는 사실상 여기 떨어지는 것들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Alt G를 눌러서 그룹 시켜주고 얘를 파티클이라고 일단 요 너를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얘는 뭐 플러스 지는 브라운이라고 할까요? 그냥 더블 클릭해서 이름만 바꿔주는 거예요. 트위스트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바닥에 대한 설정이 됐잖아요. 이제 나머지 애들은 블랙 태그에서 리지드 바디 체크를 해주시고 이 태그를 컨트롤을 눌러서 밑에도 역시 복사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이 버튼은 얘가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이 버튼이 이 바탕 넙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화살표가 보일 때까지 하이어라키를 만들어줘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리고 일단 플레이를 해볼까요? 뭔가 우리가 예상하던 결과랑은 다르죠? 자, 일단 버튼에는 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익스트루드의 이 콜리전은 지우고요. 그리고 일단 얘가 문제인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들어가서 볼게요. 자, immediately 맞고요. 콜리전, apply tag to children 이렇게 돼 있으면데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 들어가는 토로스 한 개 한 개 children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크라운 자체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컴파운드 콜리전 쉐입으로 그리고 인디비주얼은 탑 레벨로 들어가면은 이제는 똑바로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지금 어색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트위스트랑 얘랑 따로 놀죠? 그래서 이 큐브를 C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하게 되면은 트위스트 이 태그가 살아있는 채로 굴러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렌더 뷰를 보면은 이런 느낌이죠. 자, 만약에 내가 이 큐브를, 이 플러스 아이콘을 조금 더 바운스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콜리전의 리짓 바디 태그를 누르시고 바운스를 조금 더 높여주시고 픽션 값을 낮춰주세요. 그러면 굴러가면서 약간 바운스가 더 늘어나게 돼요. 100으로 넣어볼까요? 그죠? 조금 더 발랄한 느낌이죠? 그럼 이 친구도 저희가 바운스를 한 70 정도로 넣고 액션 조금 줄여줄게요. 20 정도로. 이 친구가 시작할 때 너무 똑바로 있는 게 재미없으니까 로테이션을 살짝 늘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머테리얼 질감은 빼고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을 디포머와 같이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이 파티클이 더 튀고 싶다? 그러면 바운스 더 주시고 한 200대까지 줘볼까요? 좀 팍팍 튀어오를 거예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70만 줘볼게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렌더뷰를 보면은 심심 그 자체. 만약에 나는 이런 요소들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한 그룹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얘네를 다 잡고 Alt G를 눌러주면은 새로운 널이 생깁니다. 그냥 보기가 좋겠죠? 이제 얘를 엘리먼트 이렇게 바꿔줘 볼게요.